내가 죽을 때 이 시 사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올바른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입니다. 시간 속에 나를 내가 설명할 수 있게끔 내 삶에 자긍심을 가질 것. 저 남을 위해서 운동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저를 위해서 살라고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좀 설명하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겠다. 동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동지들, 제가 동지들과 이따 삼겹살을 같이 먹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예, 좋습니까? 제가 어저께 농담 한번 했어요. 운호동 유임금을 받아봤어요. 아까 노조 가서 강의 못하고 강사료만 받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저한테 그 강사료를 전달하는 교육 선전부장에게 좋은데 맛있는 밥을 동지들과 먹겠습니다. 재능 동지들과 그랬어요. 제가 사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사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삼겹살 그냥 드시면 안 돼. 삼겹살을 먹을 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조직가가 돼야 되니까 삼겹살을 자주 드시잖아요. 그때 이제 옆에 동지를 꼬드겨야 되잖아요. 맞나요? 삼겹살 먹을 때 1시간 반짜리 동지를 꼬드기는 역사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거 웬만해서 안 하는 특강이야. 이거 시간이 모자라서 못해요. 삼겹살에 아주 슬프고 진한 역사가 들어있어요.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메모하셔야 되는데 이거 이따 시험 봐요. 보셔요. 삼겹살 드는 걸 상상해 보세요. 동지들 맨 처음에 뭘 꺼내요? 상추 꺼내죠. 맞나요? 대답이 없어. 네. 맞아요? 예. 상추 역사가 슬퍼. 한류 1호가 상추예요. 알았어? 유명자 동지? 몰랐어요? 유명자 동지 그 전략 전술만 막 이것도 해야 동지들하고 술 먹을 때 재밌어. 몽고놈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와 가지고요, 여자들을 납치하잖아요. 여자들을 바치라고 해요. 그걸 무슨 여라고 하죠? 공여라고 합니다. 맞죠? 바칠 공 여자 여자예요. 근데 그 몽고 새끼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정치가 들어가요. 동지들, 자, 지금 아주 작은 역사를 얘기할 텐데, 이슬 속에 우주가 있다. 한 번만 같이 해줘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슬 속에 우주가 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슬 속에 우주가 있고 뒷글 속에 세계가 있습니다. 보셔요. 상추 하나를 놓고 지금 정치 얘기를 할 거예요. 몽고의 새끼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자를 바치러 간 건 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 여자를 바쳐서 성적인 어떤 노예 상태로 빠뜨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노동도 시키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여자인은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여자를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여자를 안 바치려고, 내 딸을 안 바치려고 내 딸에게 인두로 짖어요. 그 다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잘 사는 사람은 안 끌려가요. 못 사는 집 예쁜 처녀만 끌고 가요. 그래서 나만 같아서 딸을 여기다 짖은단 말이죠. 내 딸을 안 끌려가게 만들려고 어떡하죠? 조언을 시켜버린다고. 슬픈 역사지만 사실이죠. 그래서 조언 제도가 뿌리를 내려요. 어찌됐든 몽고 애들이 노는 건 뭐냐면 여자 자체가 아니고, 여자라는 그들이 볼 때는 물건이었죠. 여자라는 물건 자체가 아니고 그들이 볼 때예요, 공포예요. 그 몇 명, 2,000명을 끌고 간다, 예를 들면 그 공포는 전국적으로 휩싸는 거예요. 우리 몽고가 이렇게 힘이 세거든. 나는 공포를 확산시키는 그 노하우죠. 어쨌든 여자들이 끌려갔어요. 여자들이 끌려갔는데 잊지 못하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상추였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텃밭에다가 상추 씨앗을 뿌려요. 근데 그 상추 씨앗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중국에서 상추의 별명이 천금채라고 해요. 천금이나 줘야 되는 채소라는. 그 상추를 키워서 먹은 거죠. 중국 애들이 이렇게 보면서
중국 애들도 키워 먹는 것이 그때 상당히 유행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류 1호는 상추다. 그러니까 상추에 얽힌 이야기는 공녀 이야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미없나 봐. 재밌어요? 이거 써먹어야 돼요. 상추 일단 복습할 거예요. 예. 자, 상추에 얽힌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상추쌈이 발달된 거는 숟가락 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툭 떠서 상추를 넣어서 입에 넣는 겁니다. 그쵸?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누구 죽었을 때 아이고 뭐 누구 숟가락 놨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식사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밥상입니다. 우리 밥상 끝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땅만 있어요. 이 땅만 끝이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국 문화예요. 국이 옆으로 안 빠지기 위해서 상 끝이 올라온 거예요. 국을 먹으려니까 늘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숟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시들코라는 거지가 있는데 다른 건 다 놓고 다녀도 뭘 들고 다녀요? 숟가락은 들고 다녀요. 상추 얘기하면서 숟가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숟가락 얘기하면은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누구죠? 파르티산 아저씨들. 1948년 무렵입니다. 그들은 목숨이 10개여서가 아니라 무슨 이유에서인지 산으로 올라갔어요. 승리할 거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 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 견딜 수 없어서 산으로 올라갈 때 뭐만 들고 가? 숟가락만 들고 갑니다. 그들은 숟가락을 들고 갔는데 그럼 숟가락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이제 의식이 중요한데요. 산 사람들이 그 숟가락을 반절을 끊습니다. 상상하셔야 돼요. 산으로 올라와서 한 사람이 그럼 숟가락을 타고 왔으면 반절을 끊어서 이게 끝이 각이 졌어요. 그걸 이렇게 갈아주면서 투쟁가를 같이 부릅니다. 입당식입니다. 그게. 그들은 숟가락을 왜 끊어요? 전투를 치르니까 짧아야 되잖아요. 그 숟가락은 산 사람들의 당증과 같은 것입니다. 상추와 숟가락 이야기까지 갑니다. 그쵸?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을 이렇게 쫙 넣어요. 그쵸? 상추에도 마늘 넣죠. 그죠? 마늘의 역사를 해야 돼요. 마늘은 단군 신화가 생각이 나잖아요. 단군 신화에 마늘 없어요. 마늘은 고려 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군 신화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단군 신화는 환웅이 내려와서 곰하고 호랑이하고 이렇게 있는데 곰하고 결혼하고 호랑이는 아웃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애놈아 곰처럼 살아라. 호랑이처럼 살지 말아라. 호랑이는 인내를 못했지 않냐.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하자. 때로는 호랑이처럼 살아라고 얘기를 하자. 무슨 얘기일까요? 30일 만에 동굴 밖을 나갔는데 왜 호랑이처럼이죠? 호랑이가 동굴 밖에 나간 까닭이 호랑이 담배 피잖아. 곰은 비흡연자예요. 그 배려예요. 곰이 멋진 거예요. 자, 오늘 마늘 얘기 먹으면서 단군 신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호랑이처럼 가자. 또 마늘을 먹으면서 단군 신화를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해. 예나 지금이나 무산의 놈들은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물론 그때 이쁜 여자는 굉장히 퉁퉁한 여인이에요. 오늘날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 사실 하나만 빼놓고. 미의 기준도 변하는 거죠. 어쨌든 무산의 놈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호랑이보다 곰이 더 이쁜 거예요. 왜 곰이 더 이뻤을까? 퀴즈. 동굴 속에 100일 동안 있었어. 얼굴이 어떻게 돼? 하얘져. 미의 기준이 백색 피부 미인이야. 그러면 쑥과 마늘은 뭐요? 쑥목욕한 거요.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 그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결론이에요. 화장의 역사. 아이들을 그렇게 크죠. 그런 해석의 능력. 그렇죠. 자, 마늘 얘기하면서 얘기했어. 다 복습 이따 할 거야. 마늘 얘기하면서 호랑이처럼 해라. 곰이 왜 더 이뻤어 했어요.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딱 얹어요. 돼지고기에서는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
인류 최초의 개를 먼저 키웠을까 돼지를 먼저 키웠을까? 그건 몰라요. 아직도 학설이 분분해요. 그런데 집가짜를 보시면 이렇게 간머리를 쓰고요. 그쵸? 네. 밑에 돼지 시자를 썼어요. 왜 신성한 집에 돼지 넣어놨어? 돼지를 키웠어요. 식용으로. 식용으로 하려고. 아이 틀렸어요 명사가. 옛날에 움집 팠잖아요. 움집이잖아요. 움집에 뱀이 기어 들어와요. 뱀의 천적이 뭐야? 돼지. 돼지가 있으면 뱀이 안 와. 그러니까 모든 집에 돼지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집가짜가 돼지 시자가 들어가요. 한번 해줘. 여기서 돼지 얘기했네. 이따 삼겹살 드실 때 복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삼겹살 하고 이제 상추에다가 마늘 얹고 돼지고기 얹고 해서 싹 먹고 이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뭘까? 소주까지. 소주의 역사를 가는 거예요. 동지들 보셔요. 소주는 이제 소주는 내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때 소주에서 쓰라니까 참이슬 진로 이렇게 쓰는 놈이 있던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소주는 원래 페르시아 지역에서 유주를 만들잖아요. 낙타젖이나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게 상하는 거예요. 상한 이 술을 여기 놓고 불을 떼가지고 알코올만 위로 올라가죠. 그럼 위에 찬물을 이렇게 놓네. 그럼 냉각수가 되죠. 똑똑똑 떨어져. 뭐처럼 떨어져? 이슬처럼. 그래서 소주의 별명이 감로주예요 원래. 그래서 참이슬이니 이슬이니 막 이렇게 이름이 나온 게 거기서 나와. 그치? 한번 해도 돼. 괜히 아는 척 하지 마. 다 몰라요. 너무 사소한 얘기를 하니까 다 아는 척을 해. 괜히 그러지 마셔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 이걸 발견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았냐? 몽고 애들이에요. 문화는 흘러요. 문화는 흐르게 돼 있어요. 우리 단독의 문화 없어요. 오필슨 코리아 해봐야 소용없어요. 문화는 다 흐르는 겁니다. 강물처럼. 그래서 민족주의는 그런 차원에서 틀린 거예요. 원래 다 흘러요. 우리가 단일 민족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셔요. 7년 전쟁이 뭐지?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만 임진왜란 때 올라갈 장대가 경상도 지역에는 반절이 일본 피가 섞였다. 아주 경상도 사람한테 얘기하면 짜증내는데 어쨌든 단일민족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셔요. 근데 이제 몽고 애들이 쫙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새끼들이 군대를 주둔을 시킨다고요. 개성에. 수도가 개성이니까. 그래서 여러 동지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동지랑 술 먹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군대가 이 땅에 몽고 군대가 고려시에 주둔했으면 고려는 이른바 자주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다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미군도 있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요 몽고 새끼들이 개성에 머물고 안동에 머물러요. 안동에는 왜 머물렀죠? 동지들? 고등학교 때 국사 안 했나봐. 다 잊었나봐. 안동에 왜 머무르냐면 여몽 연합군을 짜서 일본 정벌을 하려고요. 안동에 머물고 개성에 머무는데 이것들이 몽고놈들이 비만 오면 소주를 내려먹고 지랄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하니까 술이 되는구나. 그래서 개성 소주와 안동 소주가 유명합니다. 그때는 전부 증류주예요. 해서 똑똑똑똑 소주가 무지하게 비싼 술이에요. 아무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드시는 뭐 수날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된 거냐? 일본 애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일본 술이에요. 일본 애들이 딱 하는 거 고구마 주정을 만들고 알코올 완다면 물 타면 되지 뭘 그렇게 하냐 이거야. 그래서 일제 때 나온 겁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일본 술이 같으니까? 그래서 일본 아이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술이 된 거죠. 자, 소주 역사 소주 한 잔 딱 털어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소뚜껑 위에다가 배추를 딱 얹어서 이제 볶아 먹어요. 맞나요? 그렇게 안 드셔요, 유동지? 김치를 딱 볶아요. 여기서 이제 배추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중국산 배추라 우리가 상당히 무시하는데요. 배추가 200년 전에 중국에서 와요. 그래서 원래 백채예요. 흰 채소. 백채가 배추가 된 거예요.
배추까지는 좋은데 이 배추에 숨겨진 역사를 많이 몰라요. 배추가 우리나라 올 때는 이렇게 야리다릿했어요. 풍성하지 않아요. 이걸 처음으로 풍성하게 개발을 시작한 분이 누구게요? 봐봐, 우리 일상생활사 공부해야 돼. 이거를 맨 처음 풍성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장춘이에요. 씨 없는 수박은 아셔요? 우장춘이 이제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우장춘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배추 역사가 슬픈 게 이제 우장춘이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었는데 우장춘의 아버지가 슬퍼요. 우장춘의 아버지가 우범선인데 일본 조폭을 데리고서 가이드예요. 을미 사변 때 일본 조폭 가이드를 해요. 우범선이. 그래서 일본 조폭들이 이제 쭉 가가지고 민비를 살해하잖아요. 민비를 살해하는데 우범선 민놈이 냅다 도망을 가요. 민비 살해 뒤에 일본 조폭 새끼들하고 같이. 근데 이놈이 우범선이라는 놈이 이제 한국에서 자객이 올까봐 베개 밑에 늘 권총을 놓고 자요. 이게 현지처를 얻은 거예요. 그게 우장춘의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우범선과 일본 현지처 사이에 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